그때 내가 다이어리를 썼던 그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쓰면서 되게 뿌듯해. 내가 마치 그걸 다 이룬 것 마냥 기분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서의 방 라리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 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왜 그런 근자감으로 나를 지치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밖으로 잘 나가지는 않는데 서점은 종종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따라 서점에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지? 생각했는데 연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점에 많이 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독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기간이 연말, 연초인 거. 헬스장도 똑같잖아요. 1월달에 가면 러닝 뛸 자리가 없어. 근데 3월, 4월만 돼도 헬스장 가면 횡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 패턴만 봐도 연말, 연초에 우리는 참 다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책 100권 읽어야지. 올해는 꼭 다이어트 10kg 감량하고 말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딱 1월 1일이 되기 며칠 전에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냥 1월 1일 될 때까지만 먹자. 1월 1일 될 때까지만 놀자. 이런 생각들을 해요. 마치 1월 1일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것처럼. 물론 이건 연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만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죠. 요즘 서점에 가면 무기력, 그리고 위로, 자존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짐을 할 때는 열정과 열기가 불끈불끈 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책에 보면 위로해주고 나를 어루만져주고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을 많이 찾는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저도 다짐을 했을 때 항상 다이어리에 적곤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쓴 다이어리를 봤을 때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아요. 다이어리 칸마다 몇 g을 빼겠다느니, 공부 분량을 이만큼 하고 말겠다느니, 무모했던 계획들 보면 내 스스로가 어이가 없다고 느낀 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웃긴 건 그때 내가 다이어리를 썼던 그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쓰면서 되게 뿌듯해. 내가 마치 그걸 다 이룬 것 마냥 기분이 좋아. 근데 나중에 보면 성공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현재,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 그거에 대한 괴리감, 그 갭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점점 벌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계획한 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감정들은 나한테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켜켜이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데요. 할 수 있다. 나 하고 말 거야. 나 진짜 할 수 있어. 이런 무모한 자신감은 나를 또 스스로 못하는 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은 오직 본능에만 충실하는 게 아니라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획을 짜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내가 짰던 계획에 대한 무의미함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껴지게 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본능을 억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이 무너질 거라고 또 예상이 되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무기력함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즘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봐도 참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6년 동안 우울증의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87%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우울증의 원인으로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중 한 개가 무기력함인데요.
무기력함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무모한 자신감,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실패했을 때 생기는 건데요. 무기력은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 속에서 할 수 없음이 반복됐을 때,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솔직히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내 마음속에 외치고 나서 성공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왜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성공을 이루지도 못한 것을 계속 계획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 증거 없는 믿음은 사실 허상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면요, 머리는 되게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머릿속에는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몸은 움직이질 않아. 남들이 보기엔 게으르다고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무기력하면 게으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내 몸은 머리는 바쁜데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내가 할 행동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결국 나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나를 실패자로 몰고 가는 그 무기력함, 우리는 어떻게 그 무기력함을 극복하면 좋을까요? 나 스스로 자신 없고 나를 무기력함이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계속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안에 그 그림자가 나를 덮칠 때 그걸 바로잡고 나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왜 지금까지 무기력함을 학습했는지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기력함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실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은 나를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다 있으시죠? 그러면 그거를 정말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내가 했던 경험을 들여다봐야겠죠. 내 경험을 토대로 그 목표를 세분화합니다. 저로 예를 들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맛있는 거를 안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맛있는 거를 억제했을 때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아니요, 저는 절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모한 기대감, 자신감, 그게 나를 덮칠 때 바로 잡아주세요.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고 가는 거, 그거는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간중간 내가 나의 관찰자가 돼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100일 동안 10kg를 다이어트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떡볶이, 치킨 이런 거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에 먹는 행복을 중심으로 두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의 그 성취감,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 혹시 자존감이 가장 높아질 수 있게 하는 그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나와의 약속을 스스로 지켰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다면 그것을 작게 쪼개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한 규칙을 토대로 실행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했으면 보완하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잘했으면 되게 칭찬했어요. 잘했다. 이 어려운 걸 한 거야. 막 이렇게 자아도취도 했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부정적인 말 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그리고 운동, 이걸 규칙적으로 정했는데요. 운동을 할 때는 이왕 할 거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해서 최고의 강도를 한번 높여봤어요. 그래서 땀도 더 많이 흘리려고 의도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80분 동안 30kg라는 목표를 두고 운동할 때만큼은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전거 사이클판에 딱 떠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 해냈어. 이런 작은 목표를 설정해두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잘할 때 내 스스로에게 감탄을 해야 돼요. 와, 이렇게나? 막 이런 것들이요.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행동을 감탄이라고 해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와, 되게 기발하다, 창의적이다, 새롭다 이런 감탄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나의 새로운 창작들을 할 수 있겠죠. 과학적인 문물이나 기계가 아니라도요, 나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 감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과거의 그리고 미래의 나에 대한 모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중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그 성취감은 내 하루의 작은 승리로 이끌어주고, 그런 작은 승리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만들어주죠. 그 믿음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이런 나의 믿음, 마음, 정신, 이런 나의 일상의 루틴은 나를 실패자에서 작은 승리,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나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줍니다. 무기력,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는 것. 우리 작은 승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고요. 그것이 나를 승리자로 이끄는 첫 시작입니다. 오늘 라리의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무기력하신가요? 왜 무기력하세요? 혹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독서위발방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